두 번째 종목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. 네. 가도 되죠? 가야죠. 가셔야죠. 왜 안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멘트하게 만듭니까? 네. 버들 강아지. 네. 구박받으면서 갑니다. 버들 강아지 현대 오토 에버 남겨주셨는데, 예, 좋죠. 매수가가 근데 14만 1,300원. 네, 비중은 8%. 네, 단기 중기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셨는데, 현대 오토 에버가 보면은 막 그렇게 등락이 크지는 않아요. 그런데 지금 못 갑니다. 네, 바닥에서 한 12% 올라왔고, 전고점은 작년 1월에 나왔네. 19만 2,000원. 네. 작년 요맘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1년 동안 퍼포먼스가 좀 많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한번 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낌새가 어떠세요? 지금 단기하고 중기를 나눠서 여쭤보셨는데 단기로 가는 게 나을까요? 중기로 가는 게 나을까요? 상무님? 네, 우선 현대오토에버가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와 오늘 좀 하락하는 이유,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, 사실 연간 실적은 좋습니다. 금년에도, 그러니까 24년도에도 3조 5천억 정도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. 23년도는 3조 정도거든요. 그 전에는 2조 7천억, 그 전에 21년도는 2조입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차곡차곡 잘 성장했죠. 그리고 이름에서도 현대 오토에버, 최대주주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고요. 현대자동차가 지분 31%, 뭐 현대모비스에서도 가지고 있고요. 현대차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차곡차곡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주가가 못 올랐느냐? 이 부분을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조금 하회하는 뭐 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 4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25년도 실적이 좀 둔화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모멘텀을 좀 뚫어줘야 되는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내비게이션 이런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지금 특히 기아의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.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현대 오토에버 기아향 물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물량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25년도 하반기 쪽, 그러니까 여름 좀 지나서 가을과 겨울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럼 주식이 조금 더 미리 반응한다 그러면 25년도 여름이나 초가을 정도가 될 수 있겠거든요. 분명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멘텀이 지금보다는 조금 멀죠. 실적이 굉장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바닥권이 한 1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박스권 상단이 한 15만 원 정도. 단기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좀 움직이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박스권 안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좀 탈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. 하반기에는 기대될 만한 모멘텀들이 특히 기아향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이 15만 원입니다. 조금 더 길게 잡으면 10월 이전에는 박스권 상단이 17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하반기까지 좀 바라보실 수 있다. 중장기적이다라면은 17만 원,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하게 요점 정리 딱 해주셨습니다. 중장기 17, 단기는 15만 원. 네.